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9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다음으로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를 놓고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기라고 하는 천간은 음양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일단 토의 기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보게 되면은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무토도 같은 흙이 토이기 때문에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토하고 마찬가지이나, 기토하고 무토하고의 차이 같은 토이지만 어제 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어제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보다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높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음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비습한 그러한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서 반대되는 낮으면서,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의 뜻이 되는데,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토, 또는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 이렇게도 표현하게 됩니다. 같은 토이지만 이러한 차이점도 있게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은 산과 같은, 산이라든가 구름 같은 개념, 또는 넓은 평야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작고 막히고 울체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무토일간을 왕하면 간목으로서 뭘 해야 된다? 소토 내지는 소벽해 줘야 된다. 무토가 막히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밭을 갈아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토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적당량의 물, 즉 개수라고 하는 것과 또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데,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먼저 쓸 것인지,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또는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차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토는 작고 비습한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상에 비유를 하지만 우리가 흔한 말로 텃밭이라고도 하고 문전옥답이라고도 하죠. 작고 비습한 토죠. 과수원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될 거고요. 작은 정원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화초가 아니라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물기가 있어서 비옥한 그런 작은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기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울체되거나 막히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관살을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 자체가 토가 되거나, 아니면 산토, 토가 자꾸 흩어져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산토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토는 관살이 많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울체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간목을 쓰지만, 기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옥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목이라든가 별도로 을목을 취용할 필요는 없는데, 100% 기토가 목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진술충미 월일 같은 경우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간목을 쓰게 되겠고, 그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비록 작은 기토라 하더라도 간목을 이때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때 이제 상황이 되면 제가 이때는
기토이지만 음토인 기토이지만 이때는 부득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토도 무토 같은 토이기 때문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기. 그래서 개수병화를 쓰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재가 되죠. 사람들이 정제가 좋은 것이고 편재는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은 일단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기토가 개수를 치용하고 왜 임수라고 하는 정제를 쓰지 않느냐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 왜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하냐 하면, 임수 같은 경우에는 강호수와 같은 굉장히 큰 물이 되겠죠. 마치 소방호수로 물을 갖다가 뿌려대면 그 소방호수에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땅에다 파일 정도로 그러한 물줄기를 갖게 되는 것이어서, 임수가 큰 물인 임수를 보게 되면 자칫 사수동류라고 해서 큰 물에 예를 들면 한강 같은 큰 물에 한 삽되는 또는 한 차가 되는 그런 흙을 붓는다고 해서 그 토가 그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기토에 아주 큰 물이 오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물에 쓸려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기토라고 하는 것을 윤토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재성인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기토 자체가 수에 의해서 수다토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공부할 때 이렇게 수다토붕이라든지 사수동류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가 되는 거죠. 전문 용어. 우리 약국을 간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간다거나 또는 변호사를 볼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변호사 볼 일이 하면 이 사람들 거의 다 전문 용어 쓰죠.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도 이러한 그냥 한자이지만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제다신약, 살중신경, 이거를 갖다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단어 한 마디를 딱 던져주면 상황이 어떻구나, 사수동류 된다라고 하는 뜻 한마디만 딱 던져주면 기토가 물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똑같은 단어의 반복이다 생각하시고,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어렵습니다. 한자를 많이 또 언제 어디까지 한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 좀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듣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알고 보면 몇 자 되지 않는 한자들을 공부하면 명리라고 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자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명리 공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입니다. 이제 오늘이 9월 3일 됐고요. 며칠 있으면 이제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신월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신월 입추라고 하는 절기와 그 다음 처서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입추가 되면서부터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게 된다. 크게 놓고 보면 신유, 술, 월이 모두 가을이 되고요. 신월은 초가을, 그 다음에 6월은 중추라고요. 다음 달은 이제 중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월은 늦가을이라고 해서 모추라고도 하고요, 만추라고도 하고요, 개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가을에 서쪽이 되겠죠. 서쪽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 뜬다. 특히 신월은 금의 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유월이 실질적으로 금의 기운이 가장 왕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금의 기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제 숙살기라고 하는, 숙살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숙살지기라고도 하고요, 살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숙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숙할 숙제죠. 뜨거운 여름이었다가 어느 순간 말복이 지나면서 갑자기 습도도 떨어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기후는 갑자기 매미의 울음소리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조금은씩 떨어지면서 좀 오싹한 기운을 느끼게 되죠. 그 오싹함이 바로 숙살의 기운인 것이고 금의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수라는 이러한 오싹한 숙살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만약 오늘같이 신월에 숙살의 기운이 강한데 기토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숙살이 강한 계절에 뭐와 같다? 텃밭과 같다. 아니면 이 숙살 기운이 강한 신월에 뭐와 같다? 분토와 같다 하니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에 뭐가 심어져 있으니까 난초가 심어져 있는데 지금 신월이 바깥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햇볕은 좀 이 신월 같은 경우는 계절 자체가 숙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따뜻한 온기, 화의 기운이 있어서 숙살의 기운, 금의 기운을 조금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기 때문에 땅이 말라버리면 그 토 속에 심어져 있는 난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병화를 얻어서 이 기토를 갖다가 도와주고 조금은 서늘한 그러한 기운을 갖다가 조금은 보충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왕한 계절이다? 금이 왕한 계절이다. 신월은 금의 어떤 계절?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실로 굉장히 큰 개념의 큰 기운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은 왕하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토는 신월의 토는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니 병화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기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를 얻는 것은 또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절실하게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를 얻어야 공력이 더 큰 것이고요. 정화는 같은 화라 하더라도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그 공력 자체가 조금 작다. 이 지금 공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냐면 이 화를 얻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신월에 숙살하는 그런 기운을 갖다가 억제하고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기토를 갖다 생조해주는 것인데, 이 기토를 생조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를 쓰는 것이고요.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를 쓰는 것이니 태양빛과 태양열을 얻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모닥불 펴서 모닥불 열기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정화인 등촉지화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인 태양지화를 쓰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화가 용신이다가 아니라 이때도 정화, 병화를 구분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이거는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목화가 용신이다, 금수가 용신이다, 뭐 어떤 분들도 목화, 토가 용신이다. 그럼 다 좋아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두리뭉실하게 용신을 잡는 것은 용신을 잡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월의 기토는 반드시 양화인 병화를 얻어야지만 사주 자체가 상격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병화가 아니라 장화를 얻다 그러면 국세 자체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천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병화하고 딱 작은 범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정화를 얻는다라고 하면, 천하를 따뜻하게 얻는 병화를 얻는 기토는 뭐예요? 그러면은 천하에 내가 영향력과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곡세가 된다.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기토를 갖다 생조해주고 금의 기운을 좀 서늘한 금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도 있어줘야 되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암장된 뭐가 있다?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개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없어도 상관없다. 없다 하더라도 그냥 땅속에 있는 지하수 퍼올려서 밭에 물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개수가 투출되면 어떻다? 이거는 금상첨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병화 기술을 모두 얻게 되면 이거는 상지명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병화는 있고 개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상격에서 중격 정도로 국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인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아니라 바로 음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인데도 얘는 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음대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 기토가 월지에는 금을 생하는 것인가, 내가 생한다 해서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 이 아생자는 다른 말로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식상은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어저께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면 무토는 양토, 월령에 있는 신금도 양금이죠. 그래서 양대양이라서 어저께는 식신격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음토가 양금을 보았으니 이거는 상관격이죠. 그냥 상관격이 아니라 월령 신월이 금이 너무 왕하고요. 일간 자체가 신월에 태어나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관격이라 을 붙여서 토, 금, 진, 상, 관, 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 있는 금을 말하는 것인데,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이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한 것을 바로 토금 진자를 붙여서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니, 일간이 약해서 식상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과설시킨다고 해서 설기태과라고도 하고요, 설기과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니까 반드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줄 필요가 있죠. 바로서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정인인 병화라야지만 공력이 크고, 정화는 공력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공력이 병화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정화가 있다고 해서 전혀 일간을 못 생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을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력의 차이에서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월등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격이 될 때 인성을 보게 되면, 제가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정인 편인을 나누지 않아서 인성을 보게 되면 이거를 상관 패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또 어디 카페에서 상관 패인은 반드시 정인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토금 진상관격에 반드시 정인인 병화를 봐야지만 상관 패인이 되는 것이지,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얻게 되면 이때는 상관패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주시어서 제가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인이 됐던 편인이 됐던 일간을 생조해주는 공력은 생조해주는 것은 똑같으나 약간의 공력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잘 들어보세요. 아기가 밥을 굶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가 젖을 주거나 먹을 거를 주는 것도 일간을 생조해 주는 거죠. 하지만 지나가는 아줌마가 또는 계모가, 서모가, 그러면 편인이 계모, 서모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계모, 서모가 기토를 위해서 약한 양자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주면은 이건 생조해 주는 게 아닌가요? 이것도 똑같은 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있으면 상관패인이 된다. 물론 이제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서는 편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기토 입장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잘 한번 정리를 해 두셨으면
면 좋겠습니다. 자, 연간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래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면 상관격인데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였으니 상관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예요? 저 기토일간이 임수를 보게 되면 정제가 되죠. 정제격인데 상관, 월지 있는 상관이 임수를 생하는 것이니 상관생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 기토 자체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관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제라 하더라도 금왕절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랬죠? 대해수, 큰 물과 같기 때문에, 큰 강우수와 같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수, 동류가 된다. 동류가 되기 때문에 기토가 쓸려 내려간다. 다른 말로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붕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성 쌓아놨는데 바닷물이 휘청휘청 지나가 버리면 그 모래성 쌓아놓은 게 다 없어지는 것과 같죠. 그게 바로 수다토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 임수는 갖다 뭐 해야 된다? 무토로서 제방을 해줘야 된다. 중요한 것. 근데 월간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 무토 겁재는 기토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다. 군비쟁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제방을 해서 이 임수가 기토를 갖다가 일간 기토를 갖다가 사수동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또 토가 수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고요. 일지의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일간 기토 또는 월간에 있는 무토 자체가 이렇게 신약하지 않으니 능히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이 연지에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인신상충이 되죠. 이렇게 인신상충이 되면 인목도 깨지게, 인목은 좀 데미지를 크게 입는 것이고 신금도 상처를 받게 되니 신금의 뿌리를 두고 있던 임수도 상처를 이렇게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년의 무신월은 숙명과도 같이 인신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무토 때문에 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미토를 받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좀 건토라고 하는 거, 미토는 토 중에서도 마른 땅 건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나 진토는 이거는 습토가 된다.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 됩니다. 이게 건토냐 습토냐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대운을 볼 때 좀 많이 혼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자수를 얻어서 잠이 원진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수를 얻게 되면 뭐 임수일간이 아니죠. 연간에 있는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있어 있는데 인신충이 돼서 임수의 뿌리가 약했는데 자수를 얻게 되면 임수의 뿌리를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임수의 힘이 좀 그래도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기토가 시간에서 이렇게 간목을 보게 되면 기토가 자꾸 이 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합니다. 갑기 합이 되는데 이때는 합해서 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탐합이라고 해서 자꾸 기토가 간목을 보면 서로 연애하려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연애하려고 정을 주기 때문에 사주를 용신을 돌보지 않고 자꾸 연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화토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신의 뿌리를 든 임수, 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금수운보다는 조후가 미흡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거는 왜 그렇게 보냐면 그래도 일간 자체가 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화운을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도 있고 해서 그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축시죠. 을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충미충이 됩니다.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죠. 그러면 무토기토가 있는 상태에서 토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거는 군비쟁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을목이 기토로 이렇게 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요거는 오히려 목이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저 토다목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나무도 부러질
할지언정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 수 자체도 많이 파극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화운 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썩 좋은 사주는 아닌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인시가 되면 화를 얻었죠. 이건 반드시 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이 좀 살아나야지만 화도 있기 때문에 조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화를 얻어서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진시는 이건 군비쟁제, 아까 제가 군비쟁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진시가 돼서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군비쟁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또한 어디로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됐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가 됐을 때, 계유시가 됐을 때는 시에서 뭘 얻었습니까? 금수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는 금순으로 다시 가서는 안 돼. 운이 금순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의 기운을 좀 더 받아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조금 인수가 투출되어 있어, 두 개가 투출되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수동료, 수다토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긴 한데 뭐 무토가 있으니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